집을 지은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벽에 금이 광고를 본 집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씁쓸하겠죠?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노타일이 벽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깨지기도 합니다. 수분에 약하다? 물을 잘 흡수한다? 물을 이렇게 많이 흡수하는 거, 물을 뿌리니까 바로 보이시죠?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집 외장재 어떤 자재로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자재로 하실 계획이세요? 이런 외장재 많이 보셨죠? 모노타일, 일명 롱브릭 타일로 시공한 건물입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자재입니다. 저도 사용했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말씀드립니다. 모노타일을 선택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건 알고 선택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지쌤입니다. 집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외장재입니다. 외장재 종류에는 벽돌, 하벽돌, 타일, 사이딩, 징크, 목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각의 자재별로 장단점도 있고 어떤 외장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클래식한 느낌, 모던한 느낌, 내추럴한 느낌 등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벽돌로 외벽을 마감하려고 했는데요.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좋아서 모노타일을 선택해서 시공했습니다. 모노타일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자재이기도 해서요.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타일 시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시공하시더라고요. 가로, 세로 모두 줄눈을 넣어주는 방식과 나머지 하나는 세로 줄눈 없이 가로 줄눈만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가로, 세로 모두 다 줄눈을 넣어주는 것이 접착력이나 안정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말하고 싶었던 첫 번째, 모노타일이 벽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깨지기도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뒤쪽 부분에 창틀 하단부터 쭉 맨 밑에까지 해가지고 일자로 쭉 금이 간 상태였었죠. 시공사에서 와서 오늘 이 부분을 다 그라인더 갖다가 뜯어내고 작업을 해주셨고요. 지금 보면 줄눈 색깔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신 게 보이죠? 줄눈 색깔이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오늘 작업한 부분입니다. 쭉 모노타일이 깨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빗물이 들어가는 것도 신경이 쓰여서 제가 다른 보수제로 메꿈을 했는데 그것도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새롭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새로 붙인 모노타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존에 시공하고 좀 남았던 모노타일을 몇 박스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브랜드일지라도 생산된 연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서 모노타일이 나오면 남은 자재를 버리지 말고 조금씩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 뜯어내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발수제 처리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줄눈 들어간 부분도 바짝 건조가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발수제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시공사 말로는 땅과 건물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지은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벽에 금이 광고를 본 집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씁쓸하겠죠?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깨진 부분은 다행히 보수를 했지만요. 시공할 때도 보면 모노타일이 깨진 조각들도 많이 보이고 제가 화단이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강도가 아주 강한 그런 자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수분에 약하다? 물을 잘 흡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를 찾아보니까 공국이 많아서 자재에 틈이 많아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발수제를 바르지 않은 출고 상태 그대로의 모노타일인데요. 여기에다가 한번 물을 담궈서 어느 정도 물을 잘 흡수하는지 보면은 이게 살짝만 담궈놔도 물을 이렇게 많이 흡수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장재의 경우 집 내부로 물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수분을 흡수한다라고 하면은 외장재의 역할을 못 한다고 봐야죠. 모노타일을 붙이기 전 안쪽에는 방수 시트, 일명 타이백을 두 겹으로 시공을 해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 텐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타이백까지도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모노타일 뿐만 아니라 벽돌로 외장을 마감했다고 하더라도요.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물을 튕겨내주는 발수제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발수제의 종류에는 수성과 유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유성보다 냄새도 덜 나고 좀 더 친환경적일 것 같아서 수성 발수제로 집 외벽을 전체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보니까 물을 튕겨낸다라는 느낌보다 흡수하고 있다는 느낌이 제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이러다가 물이 안쪽을 쑥 들어오면 모노타일이 후두둑 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날부터 비 올 때마다 계속 신경 써서 봤는데요. 작년에 유독 비가 많이 왔었는데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이더라고요. 시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저랑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물을 튕겨내지 못하고 흡수하는 거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유성 발수제로 집 외벽 전체를 다시 한번 시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수성을 발랐을 때와 유성을 발랐을 때의 차이는 크더라고요. 유성 발수제로 두 번째 작업을 할 때 이쪽 부분에 큰 화분이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을 칠하지 못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물을 뿌려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뿌리니까 바로 보이시죠? 여기 유성 발수제를 뿌려놓은 부분은 물을 다 튕겨내고 있는데 수성 발수제를 발라놨던 부분에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보수 작업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잘 말라 있고요. 유성 발수제를 발랐던 거는 제가 이 제품을 발랐거든요. 이 제품 사용하고 남은 게 있어서 이 유성 발수제를 이 새롭게 보수한 부분에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발수제가 독해서 이게 다 녹아버리네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다시 받았고요.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에도 발수제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수제를 발라서 하루 정도 지난 시점이고요. 물을 뿌려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작업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한데 기존에 비해서는 물을 더 잘 튕겨내고 있습니다. 유성 발수제에 비해서 수성 발수제가 정말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성 발수제 중에서 저희 집에 사용하는 것만 유독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발수제 자체는 좋았는데 시공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유성은 좋고 수성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상 다음에 또 발수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성 제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벽돌로 외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이 가거나 깨질 수도 있겠죠. 이번 일을 좋게 본다면 벽돌보단 상대적으로 모노타일이 부분 보수하기가 수월합니다. 또 모노타일이 벽돌보단 자재 단가나 시공 난이도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줄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모노타일이 매력적인 자재인 것은 맞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노타일은 나쁘다, 쓰지 마세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처럼 처음 겪어보고 당황해 하지 마시라고, 모노타일을 사용하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 이 자재를 선택하시라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전원생활을 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찬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